하고 뭐 그런 걸 국가에서 정하죠. 글쎄요, 나도 이번에 하면서 이제 알게 됐고. 아,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정해져 있었으니까 다른 나라도 다 정해져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었는데 이제 아마 그게 일본 사례를 네. benchmarking해서 하면서 네. 이 비율을 정하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모든 제도를 시행할 때 그런가 보네 진짜. 예. 다른 나라 걸 하잖아요. 예. 그렇죠. 다 뺏겨오고 네. 벤치마킹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알고 보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영어 만들어도 되죠? 아이고, 자주 그리고 또 상가가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상가 개념이 명확하게 법적으로 딱 뭐가 상가다라고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 뭐, 종류가 많다는 건 어떤 뭐 오피스 상가.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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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날씨가 어서 오세요들. 우리가 저 동기라고 할 때는 상가주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상가주택이 제일 많습니다. 오피스 상가를 갖고 있어요. 네. 복합 상가를 갖고 있어요. 이 어떤 상가를 대상으로 갖고 있는지 그냥 먼저 그 시범 사례를 정리한 다음에 그걸 모델로 해서 적용을 했고요. 이 영역이 끝나고 나서 네. 이 정책을 시행정부 컨셉처럼 적용해서 네. 성공 사례가 되면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우리 작년, 재작년 뭐 그 작년에 많이 사회적 문제가 됐던 그 아파트 전세 사기 예. 관련된 건물은 오피스 상가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1층, 2층, 3층 상가하고 그 다음에 뭐 오피스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1층에는 플로트를 넣고 2층서부터 이제 오피스가 오피스가 들어가고 오피스 상가. 예, 그리고 한 7, 8층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또 아파트가 들어가고 아파트가 들어가고. 공동주택이요. 그걸 이제 어떤 데는 복합 상가라고 하는 데가 있고 네. 어떤 데는 오피스 상가라고 하는 데가 있고. 시간이 됐어요? 시간 아직 안 되나? 좀 얘기 안 했다가 1분 네, 나오면 다시 가물이었어요. 아까 모델이 엄청 아침에 차 데리고 나오는데 영상 6도야. 체감온도 더 될 거예요. 차가운 온도는 한 1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바람 불고 그래서. 바람을 그렇다고 겨울잠바를 꺼내 입고 나올 수도 없고 참. 진짜 겨울잠바 입기는 가볍잖아요. 입고 싶은 것 같은데. 추위 많이 받아. 시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인천광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동구 상가 의료비용 개선 연구회 출범식 및 연구 용역 학술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정책지원팀장 황희창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행사는 동구 상가 의무비용 개선 연구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 및 착수 보고회를 동시에 진행하며 앞으로 본 연구단체의 활동과 연구 요명을 통해 동구의 발전을 위한 추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참여자 소개, 단체 사진 촬영, 대표위원 인사 말씀 및 연구단체 소개, 연구 용역 추진 방향 보고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동구 상가 의무 비율 개선 연구회 대표위원이신 최훈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속위원으로 장수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소속위원으로 김종호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앞으로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인천도심경영연구원 이웅규 교수님, 마경남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구청에서 동구청 관계부서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동구청 일자리 경제과 강경희 지역경제 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정비과 최장우 도시계획 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건축과 이혜지 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참여자 소개를 마치고 단체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현수막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좀 시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다음은 최은 대표위원님의 인사 말씀과 연구단체 소개가 있겠습니다. 마이크 안 켜도 될 것 같죠? 마이크 안 켜고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구 상가 의무 비율 개선 연구의 대표위원 최은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의원 연구단체 출범식 및 착수 보고회에 참여해주신 인천 도시경영연구회 연구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가 의무 비율 개선 연구회 의원 연구단체 소개와 연구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연구단체는 전국 관내 상가 공실률 해결을 위한 통합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상가 즉 비거주 시설 의무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정책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구를 진행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연구 필요성으로는 최근 대형 복합 쇼핑몰과 온라인 쇼핑몰 증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쇼핑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가 공실이 늘어나고 있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심각합니다. 반면에 도심 지역의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 수요 증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상가 공실 현황 및 해결 방안 지원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원 연구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서 상가 의무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의무 비율 개선에 대한 정책 제안을 넘어서 통합적인 상가 공실 해결을 위한 연구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가 연구 방법 및 세부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의원 연구단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용규 교수님의 인사 말씀과 연구 용역 추진 방향에 대한 착수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기 연구 상가 공실 해결을 위한 통합 지원 방안 연구 영역 착수 보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착수 보고 순서로 연구 진행 개요, 연구 내용, 연구 방법 그리고 연구 추진 일정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 진행 개요를 보면 동구 상가 공실률 해결을 위한 통합 지원 방안 연구 영역에서 우리 아까 최훈 대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만이 가지고 있는 상가 공실률 해결,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어떤 전국적인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상가 공실률 해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해서 연구 영역을 실시한 인천도시경영연구원의 이용규입니다. 또 제 옆에는 마경남 교수가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련해서 연구 기간은 4월 14일 오늘 착수 보고회가 하고 6월 14일 토요일까지 이루어지는 2개월의 연구 영역입니다. 그래서 좀 일정이 빠듯하긴 한데 최대한 집중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중간 보고회는 5월 15일 목요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이 되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 분담은 본 책임 연구원이 연구 총괄, 국내 실태 제도 개선을 집중해서 검토할 것이고, 공동 연구원은 사례 분석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상가 공실률 해결 방안에 대한 저희가 이제 제안한 것들을 자문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연구 내용은 상가 공실 현황 및 실태 조사. 이 실태 조사에서는 공공 데이터랩에 나와 있는 공실률 최근 자료를 확인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한국부동산원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감정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자료를 참조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부동산원의 그 자료가 2018년 자료가 최근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공 데이터랩에 나와 있는 2024년 또는 2023년 기준의 그 공실률을 체크하면서 현황 실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구 상가 공실률 해결 방안 마련 지원 정책은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상가에 대한 개념이 지금 애매모호합니다. 워낙 사회가 다변화하다 보니까 이 상가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물건을 파는 공간이 상가라고 했는데, 물건을 파는 공간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상가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상가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고, 특히 동구에 맞는 상가, 동구의 상가가 주로 상가 주택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피스 상가라든지 집합 상가, 복합 상가, 요즘에 최근 들어서 나오는 상가들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동구에 맞는 상가를 집중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 상가 공실률 해결 관련해서 국내 사례 분석을 지금 저희가 기초적으로 해본 결과 영국 사례와 일본 사례가 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인천시에서도 했던 게 영국 사례에서 그 의무 비율을 10% 인하했던 거, 아마 그걸 적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이런 국내 사례를 집중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사례들이 영국, 일본 외에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의무 비율을 지정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이제 특수한 상황, 아마 일본의 그 관련 법령을 우리가 벤치마킹 하다 보니까 이런 의무 비율을 정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그냥 정하게 돼 있는데, 이걸 의무적으로 비율을 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업 및 준주거지의 비주거 시설의 의무 비율 완화 정책 개발 및 정책 지원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광주광역시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동구에 맞는 부분으로 좀 더 특화시켜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상가 공실 해결에 따른 주택 및 업무시설 공급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및 정책 연구를 진행하면서 동구에 적합한 동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 상권 활성화와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 공실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상권이 활성화되어야만이 상가가 공실률을 해결할 수 있다. 근데 그 공실률 해결을 그냥 단순하게 상가로만 볼 거냐, 아니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주택 공급의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검토하면서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 참고문헌 연구 자료, 사례조사, 기초 통계, 현황 자료를 통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또 여기 관련해서는 이해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와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례 연구를 집중함으로써 동구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라든지 관련 법 제도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또 유사 용역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관련 정책의 양적 질적 연구를 병행해서 타 지역에서 진행했던 사례들을 한 번 더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가 공실률 해결에 대한 타 지자체의 어떤 연구 영역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과거의 자료 2019년도 그때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주로 이 연구 영역이 실시됐던 데가 2019년도에 주로 많이
이 상가 공실률 해결과 관련된 연구 보고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한번 검토하면서 같이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연구 추진 일정이 있는데 연구 추진 일정은 주차별로 이제 저희가 2달이니까 8주차를 기준으로 해서 뭐 사례 분석이라든지 뭐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동시에 진행하면서 중간 점검 회의 때 저희가 문제점으로 분석했던 것 그리고 사례 분석했던 것을 뭐 보고하면서 어떤 해결 방안을 또는 통합 지원 방안을 한번 자체적으로 점검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중간 점검 결과에 따른 통합 지원 방안이라든지 뭐 제도 개선 방안 그리고 정책 제안을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착수 보고회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착수 보고에 관련하여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 및 상호 의견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막연. 네, 뭐 마이크 안 켜도 잘 들리실 것 같아서. 네, 마이크 올리더라고 보니까. 네. 예, 제가 최근에 그 도시 발전론 관련해서 수업을 준비하다가 찾아본 자료를 보니까요. 2019년,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상가 공실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리서치 자료를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존재했다라고 알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국제적인 행사가 있게 되면 그런 지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교수님이 그런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그 지표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인천도시개발연구원은 기존 연구 용역에도 보였던 것처럼 동구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지역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 용역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지와 다짐을 네. 잘 실어가지고 말씀해 주셨네요. 아까 이용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연구에 대한 진행 개요 그리고 연구 내용 그리고 연구 방법을 제가 들으면서 2017년 18년도에는 좀 연구가 그래도 진행이 됐었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가장 최근이 2017년 18년 19년도에 자료가 된것 같습니다. 19년 네. 그때의 연구가 좀 진행이 됐던 거가 아마도 그때 택배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공실률이 그때도 좀 우려가 됐던 바가 아니었나 해서 진행이 됐었고 우리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런 그 연구 진행이라든지 관심도가 없어졌던 게 아닌가 그리고 잊어버린 거죠. 그런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한번 해봤고요. 우리가 이번 의원 연구단체를 통해서 연구 활동을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인천 동구의 공실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인천시 또 전국적으로 우리가 연구 활동을 한 부분이 많은 그 활용 자료로서 쓰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짧은 기간이고 또 예산은 작지만은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왔으면 바라봅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나요? 2개월로 잡은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가 2개월로 잡은 게 아니고 협의하신 거예요? 저도 2개월 같이 그렇게 전해드렸는데 너무 촉박하실까 봐. 2달로 해달라고. 저희 그 착수 보고서 보냈을 때 제가 6개월로 했었는데 이거를 2달로 해달라고 수정해가지고 와서 이거 뭐라고 돼 이거 지금. 전 2달이라고 전 3명 2달로 기간이 좀 많으면은 기간을 좀 넓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죄송해요. 이제 저희가 죄송하고 그리고 이제 산출 내역이 이제 6개월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짧게 하고 이미 지금 진행된 결과 인천시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걸 참고해가지고 이제 결과를 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2개월로 했어요. 2달은 뭐 짧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반영한 기간인 것 같으네요. 예.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것은 이제 지난주에도 조사를 왔었는데
인천 동구만의 특색 중에 하나가 그 배다리 공해상가, 지하 공해상가를 거기도 대상으로 해야 될지, 네. 예를 들면 송민동이나 하수동 쪽을 상가주택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동구 전체 상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리고 이 정책을 우리가 이 연구 영역이 끝나고 나서 핀셋처럼 한번 그 시험을 할 수 있는 시범 지역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특구라고 네네. 예를 들면 뭐 상가 공실로 해결 무슨 특구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이 지역에 이 정책을 적용하는 그런 방식일 때 한 군데 정도는 그래서 거기를 배다리 지하상가로 할 건지 송림동 아니면 화수동 이쪽 상가 주택을 할 것인지 해야 되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 좋은 생각이시네요, 진짜. 예. 근데 이제 그 후자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연구단체 활동을 했으니까 활동을 근거로 해서 해결 방법까지도 이제 고민을 해보고 도출해 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해보는 것도 중요하죠. 어떤 시범 지역을 정해서. 예. 그리고 이제 근데 배다리 공해상가는 저는 여기 연구단체 활동에 넣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배다리 공해상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 공실률에 대한 문제로 발생한 건 아니고 거기 특수 상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예. 그게 좋을 것 같죠? 예. 예. 네. 그 어느 부서 이제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전통시장의 빈점포의 개념은 있어요. 근데 이제 지역에 이제 선재되어 있는 상가들의 공실률을 데이터로 확인하거나 이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저희한테 현황이 없죠. 없죠. 이런 활동들이 진행된 게 있어야 되는데 연구 용역을 맡기거나. 어쨌든 정보기관 통해서 뭐 세무서나 이렇게 해서도 안 나오는 거죠. 또 하나 그 지금 제목이요. 시에서 어쨌든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나중에 그냥 되는 겁니까? 저희도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시 조례를 따라가는 거니까 따로 만들어야 돼. 따로 해야 될거 따로 해야 돼요? 시 조례 범위 안에서 다 그러니까 해야 그러다 되는 거죠. 보니까 지금의 우리 연구단체의 제목이 메인은 의무 비율을 기존에 이제 20에서 10으로 낮추는 없애는 네. 개념 네. 그게 이제 녹아 있는 거거든요. 네. 개선을 한다고 하는 거. 네. 근데 이미 이제 시는 했고 나중에 우리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구는 따로 도시계획 거 없고요. 그 도시계획에는 시 차원에서 조례가 있고 시도 지금 의무비율을 완화해준 게 국토계획법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국토계획법에서 최대한 한도가 10% 이상 의무비율을 하게 돼 있어요. 상가에. 그거에 이제 최대한 한도까지 조례가 지금 맞춰진 상태거든요. 거기서 이제 의무비율을 완화할 여지는 또 없는 거고, 근데 의무비율은 끝까지 가 있다, 맥시멈까지 지금 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용적률 정도는 이제 더 상향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의무비율은 그러면 예. 완화할 수 있는 최대치를 완화한 거네요. 네. 이제 여기서 더 아예 없애려면은 국토계획법 자체를 이제 개정해. 최상법을 조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뭐 우리가 이제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보고서. 아주 미미한 그러니까. 개념이죠. 예, 그렇죠. 의견의 일부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희망. 그리고 우리 저 김종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이제 아까 그 배다리 공해상가도 제외를 시키고 또 우리 일반적인 이제 전통 시장 있잖아요. 네. 예, 전통 시장도 다 제외를 시켜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 범위가 되게 포괄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네. 네, 전통시장의 빈점포도 문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다리 공해상가는 상당수는 지금 창고처럼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고요. 네. 저한테 또 눈여겨 보이는 거는 파크 프로지오가 지어졌단 말이에요. 네. 지금 600세대. 그래서 상가동이 쫙 들어갔는데 아직도 한 3분의 1 넘게는 공실이에요. 네, 2년이 맞아요. 지났는데. 네. 어쨌든 이게 용적률이든 도시계획을 따져보면 이 개념이긴 해요. 네. 네, 이 의무비율 개선이라고 하는 거. 근데 동구의 사례는 여기가 뭐 신도시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네. 아파트와
접한 상가 동이라고 하는 건 거기랑 굳이 따지면 파이낸유, 네, 브리지 앞에는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파인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저희는 골목형 코아루 코아루? 네. 아, 코아루. 콜비마라. 네, 1, 2층 있으니까 요 정도여서 그다음에 이제 동네에 있는 점포는 또 경기나 이런 거 다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주요하게 어떤 걸 연구할 건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게 상권 활성화인지 약간 범위가 좀 되게 포괄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가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하고 아마 사전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어떤 상가를 주로 하실 건지. 동구의 상가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다른 지역의 상가하고 달리 상가가 오피스 상가가 있고 복합 상가가 있고 뭐 집합 상가가 있고 상가를 그 지칭하는 용어들이 상당히 뭐 난립해 있습니다. 그런 상가 중에서 우리는 상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얘기하신 뭐 파크 프루지의 상가동이라든지 뭐 파이낸유라든지 아니면 1, 2층인데 뭐 1층은 상가고 2층은 뭐 집으로 쓰는 이런 형태 또는 이제 새로 생기는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그런 상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 정리가 좀 정리되어야만이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 연구 용역과제가 좀 더 실효성이 있다라는 게 저희 연구원의 좀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지금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집중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내놓은 조례의 그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의무 비율만 이제 20에 10으로 내려놨는데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뭐 해야 한다라고만 달랑되어 있어서 사실 이제 동구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조례 검토도 해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어떤 기준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대체 어떤 상가라고 말하는 부동산에서 말하는 상가와 정부에서 공공 데이터랩에 들어가 있는 또는 한국 부동산원에 들어가 있는 이 데이터들이 정말 중구난방입니다. 어떤 통계라고 하는 것은 기준치가 있어야 하는데 기준치가 없다 보니까 대체 어떤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얘기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저희가 그 배다리를 검토했던 이유는 이제 배다리가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그러면 하나 시범 사례로 할 건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송림동이라든지 화수동 지역에 그거를 할 건가라는 고민들을 했다가 지금 저희가 어제 이제 그 체크한 자료는 아까 말씀하신 프로지오 상가동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해서 향후에 동구가 새롭게 변모하면서 아마 지역에 이런 새로운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설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럴 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그 어떤 상가 공실률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사실은 상가는 뭐 상가에 들어와서 주택은 몇 프로고 상가는 몇 프로고 이걸 정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긴 한데 어찌됐든 그게 법에서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우리가 최대한 정책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얘기 동의하고요. 전통시장도 골목형 상권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예. 그대로 고민이 그렇죠. 필요하고 결국 앞으로는 재개발되면 동구에서 늘어날 상가 형태는 프로주 같은 상가 형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대단지 아파트가 지어지고 예. 상가동이든 아니면 오피스랑 겸해서 주상복합으로 지어지는 형태일 건데 저는 프로조 정도 지어지고 나면 뭐 상가가 넘쳐날 줄 알았거든요. 동구 상권이 바뀌겠다. 웬걸 빈점포만 계속 뭐 이게 그냥 단순히 분양의 문제인 건지 뭔 문제지? 의아하기도 했었어요. 여기가 2600세대든 생활권이 있는데 왜 저기는 안 차는 거지? 비싸서 안 차는 건지 뭔가에 또 요인이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일반화될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동구의 사례 분석을 한번 잘 해보고 어떤 좀 정책적 방향이나 과제들이 있을지 도출하는 건 좀 뭐 중장기적으로 내다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상가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 굳이 우리 집 밑에 있는 슈퍼 가지 않아도 쿠팡에 전화하면
쿠팡을 새벽이면 도착. 새벽에 도착하는데 굳이 저기 내려갈 이유도 없고 가기도 싫은데, 그리고 맛집 차 타고 나가면 더 맛있는 집 있는데 바람도 쐴 겸.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우리 이제 국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생활 패턴이 바뀌었다고 본다면,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이제 적합한 그런 업종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설, 들어오는 시설에 대한 상가에 대한 부분을, 상가에서 영업할 수 있는 영업 업종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죠. 정부에서는 딱 지금 이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학원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폭넓게 해서 좀 더 그 새로운 개념의 상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존의 상가 개념이 아닌, 그냥 사람들은 수요가 있는데 결국은 없어서 그냥 다른 데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굳이 내가 여기 아니어도 다른 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가라고 하는 게 상가에 와서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 뭐 1종, 2종 걸린 시설이 딱 이것조차도 사실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위의 시설이냐 아니냐라고만 판단해서 어떻게 보면 그 정해주면, 위의 시설이 아닌 업종이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오케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나은데, 1종, 2종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상위법하고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그 의원 연구단체의 상가 의무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요. 일단 그 주된 거는 우리가 이제 상업지역 또 준주거 지역 의무 비율에 대한 그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이제 전통시장이라든지 아까 이제 특수목적의 상가 같은 경우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새로 이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의 상가를 지을 경우에 의무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가가 건물이 지어져서 이제 준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5년씩 아니면 5년 이상이 됐고 한데도 공실이 처음부터 공실인데 계속 공실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도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상가를 분양받아 놓고 망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건 이제 분양받은 사람이 망한 거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분양을 못하고 망하기도 해요. 이제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 7억씩 가던 거가 지금 한 1억 5천도 안 간다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5년 됐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세를 나본 적이 없대요. 이자가 월 한 100만 원 초반대 나가고 있고, 관리비가 한 40만 원 나가고, 매달 150만 원 이상이 꼬박꼬박 나가고 있대요. 임대도 못 나보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계약 해지를 해보려니까 계약 해지도 안 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생활 패턴의 변화, 아까 이제 뭐 직접 오프라인에서 하던 어떤 그 상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상가 분양가가 많이 올라간 것도 하나의 주요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거는 상가 분양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또 건설 비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건축 비용이. 예, 이런 건축 비용이 올라가서 보통 우리가 이제 평당 분양가가 뭐 5천만 원씩 기본적으로 되다 보니까 여기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그 업종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철물점도 들어가고 단순히 자재 보관하고 그냥 하는 정도의 그런 상가들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업종들도. 일반 소매점이 가능했었죠. 예, 지금 그런 업종들은 아예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실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런 공실이 있을 때 앞으로도 영원한 공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우리 이제 연구 활동을 통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지난번에도 도시 농업, 스마트 농업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가가 공실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경매에 나오게 되게요. 경매에 나오게 되고, 경매 나와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경매 낙찰이 안 돼요. 유찰이 계속 되겠죠. 그러면 임대료가 낮아지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아지면은 또 문제는 뭐냐면, 그걸 입찰 받은 사람도 이 낙찰을 받은 사람도
당장 본인이 쓰거나 새로 붙으면은 거기에 관리 비용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관리 비용을 내기 위해서라도 임대를 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확인한 바로는 25평 전용 면적 25평 정도만 돼도 스마트홈법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제가 이제 그 보도 자료도 보고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우리 그 삶 속에 접근해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좀 한번 해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식량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삼각공실이 혹시 왜 뭐 또 그쪽 업체에서 뭘 받으시나요? 아니 전혀 의심스럽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질의사항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요.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네. 일단 명확하게 정보 정해진 거죠. 그냥 이런 부분은 저희에서 발달하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 내용이라든지 또 필요 사회자는 저기 사회적 그냥 사항이 지금 없으면 상인위원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질의로 동결하려고 이제 지금. 몸을 베이신 거지. 네. 베이신 거지. 제가 그 사회적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 날 중간 보고 일정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근데 저희가 그때 또 선거 기간인 것 아니어서 같아요. 잠깐 하는 건 상관없죠. 우정을 선거 좀 기간인데 하면서 해야지 선거도. 근데 여기 이렇게 되게 딱 교수님이 그게 편하신가요? 딱 날짜를 정하고 추진하시는 게 아니면 예. 하시다가 날짜 정해야? 아까 갖기 힘들어서 일단 5월 15일 날 그냥 하는 걸로 하시고요. 선생님을 쉬잖아요. 저희 보통 이제 연구단체 활동하다 보면은 뭐 비교 시차 같은 거 가고 그러고 하는데 위원장님이나 뭐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은 오셨을 때 얘기하는 게 좋고. 비교 시차 같은 경우는 우리 저기 연구원에서 추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비교 시차는 그런 유럽도 좋고요. 네. 우리 교수님 영국 가시는데 영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가실 아, 때 가요? 500만 원. 가실 때 자부담 없대요. 같이 가시는 거예요. 잠깐 그러면 500만 원 가지고 안 되는데 1000만 원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지역 참고하시려면 광주 강주예요? 국내 가시려면 국내는 그 자료로 보면 그 영국 가세요. 일본 사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 사례. 네, 아까 일본. 영국, 일본 말씀하셨는데 네. 로또 하나 사야지. 일자리 경제까지 예산 못 만드나요? 이게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연구, 우리 저기 의회에서 하긴 하는 거지만은 엄청나게 중요한 연구 활동이에요. 이거 연구단체 특위를 하나 구성해서 네. 동구는 그럼 어디로 갈까요? 동구 사례는 또 한 지역을 정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이 추천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 동구에서 우리는 이 지역을 아, 또는 동구는 대통령에서 동구에서는 판단해서 동구는 아까 말씀 나왔던 중에 뭐 파이낸유 파이낸으로 갈까요? 그리고 프로지우도 있고 그다음에 포아로도 있고 이게 대표적인 그 지역에 미리 한번 그 체크하셔가지고 세 곳을 세부 정도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다 왜 작은 데였어요? 여기 다 붙어 있는 거. 만나잘 만하게 날 잡아. 반나절로 해서 세 군데 하는 네, 걸어다니면서 다녀도 반나절이면 다 다니니까요. 날짜를 그러면 그 날짜는 제가 잡아보고 예, 있어요. 알겠죠. 타시러 가는 거는 수도권에 뭐 서울이나 뭐 타고 가셔도 네. 뭐 상가 공실인데. 그거는 저희가 추천 이제 주시면. 끝나고 저기 연구원이랑 그 대표님이랑 상의해가지고 별도로 날짜가 뭐 확정이 되는 거에 대해서 공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가는 데는 관광지는 해당이 안 되겠죠, 당연히. 네. 일반적인 도심에 상가를 가야 돼요. 주상복합시설
네,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동구 상가 의무 비율 개선 연구회 의원 연구단체 출범식과 착수 보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